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미연합합동 화력경멸 훈련을 참관하고 집권한 폴란드 국방장관이 이번에 공개된 한국형 4만 톤급 항공모함과 여기에 탑재될 KF-21N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큰 손으로 떠오른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한미연합군의 화력경멸 훈련을 참관하여 한국산 무기의 위력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이후 양국 장관은 한국과 폴란드의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여기서 폴란드 장관이 한국의 항공모함 사업과 함재기 개발에 대해 자세히 문의하고 한국의 기술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과거 KF-21N 모형 공개 당시 문순일보의 함재기, 국내 개발 가능성 거론과 맞물려 주목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방 예산 정부안에 경항모 예산이 일절 반영되지 않아 항모사업 좌추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함재기 모형이 공개된 것이다. 항모사업에 조그마한 불씨가 남아있다는 해석도 나왔을 정도로 한국 항공모함 사업에 대한 시작 가능성이 매우 적었는데요. 이에 대해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경항모 탑재 전투기의 국내 개발 가능성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연구 결과에 따라 경항모 사업 추진 방향에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국내 개발 가능성을 시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 내용의 답변이라고 볼 수 있는 결과물이 이번 국제해양방위산업전 2023에서 공개된 것입니다. 현재 부산 백스포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전시회에서는 세계적인 해양무기체계 기술과 대한민국의 해양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엿볼 기회를 제공하였고 12개국에서 140여 개의 국내외 방산업체가 참여하여 최첨단 함정 무기체계와 함정 해양방위 시스템, 해양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해양탐사선 및 특수선 장비, 해양구조 군안 장비 등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시회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HD현대중공업이 선보인 4만 톤급의 중형 항모 모형이었는데요. 이 모형은 기존 3만 톤급 경항모보다 덩치가 커진 것이 특징이었으며 2년 전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선보인 스키점프대 방식을 적용한 경항모와는 확연히 차별화되었습니다. 국내외 업계에서는 한국 항모에 대한 이착한 방식으로는 캐터펄트를 이용하는 이착한 방식과 단거리 이함 및 어레스팅 기어를 이용한 강제 착한 방식이 적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돌았는데 역시나 이번에 등장한 4톤급 항모에 갑판에서 함재기를 밀어서 사출시키는 캐터펄트 방식과 항공기 착륙 시 강제 착함시키는 어레스팅 와이어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즉 이번에 공개된 4톤급 한국형 항공모함에는 최신 전자식 사출장치와 차세대 강제 착함 장치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왔다는 게 특징입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국산 함재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그에 따른 항모와 플랫폼 개념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전까지는 수직 이착륙기 탑재 항모를 전제했으나 이번에는 이착함 방식에서 변화를 줬다고 자신있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F-35B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방식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이는 KF-21N의 이륙 방식에 관한 설계가 확실히 결정되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이착함 방식과 강제 착함 방식은 경항모보다 중항모가 수직 이착륙은 경항모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이어서 중항모를 염두에 둔 KF-21N 설계가 이뤄지고 있음을 반영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좌초될 뻔한 국내 함재기 사업이 진행되려는 이유는 사실상 카이의 KF-21N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KF-21N은 KF-21의 기본형에서 날개를 접을 수 있는 윙 폴딩 방식을 적용하고 엔진은 미국산 F414를 쌍발로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대 속도는 마하 1.6, 최대 탑재 중량은 7,620kg, 최대 이륙 중량은 25,600kg, 전장은 17.1m, 전고는 5.2m, 전폭은 12.3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카이의 KF-21N 모형 공개가 KF-21 기본형의 랜딩 기어과 이착함 장치 보강, 윙 폴딩, 염분 방지 처리 등 함재기의 기능을 보강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자체 개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KF-21N은 한국의 항공모함 사업과 함께 동아시아 해상 안보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F-35A 전투기를 60대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추가로 20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F-35A는 스텔스 전투기로서 공중 우위 확보와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F-35A는 항공모함에 탑재할 수 없으며 항공모함에 탑재할 수 있는
F-35B나 F-35C는 가격이 비싸고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전투기들은 바다에서의 부식이나 강제 이착륙에서의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일반 내륙에서 운용될 공군 전투기로서의 운용보다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많은 운용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F-21에는 한국의 항공모함에 탑재할 수 있는 유일한 국산 전투기로서 여러 사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 역시 현재 미국에서 F-35A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요. 수직 이착륙 기능이 없어 항공모함에 탑재할 수 없기에 폴란드는 항공모함에 탑재할 수 있는 함재기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KF-21N과 같은 캐터펄트나 단거리 이착륙 방식의 함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폴란드는 유럽의 해상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모함에 이착륙이 가능한 함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발트해와 북해에서의 해상 권력 조사 능력을 강화하고자 노력 중인데요. 폴란드는 이미 미국과 함께 나토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유럽 안보에 기여하고 있기에 이착륙이 가능한 전투기를 보유하면 그 역할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한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항공모함 사업과 함재기 개발에 대해 매우 호감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한국의 기술력과 경험을 배우고자 하며 가능하다면 협력도 고려하고 있다는 언급도 할 만큼 4만 톤급 경항 공모함 탑재될 KF-21N이 폴란드의 요구사항과 잘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KF-21N은 FA-50과 KF-21 다음으로 한국과 폴란드의 방위산업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KF-21N은 KF-21의 장점인 성능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이미 FA-50 도입과 KF-21 사업을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KF-21에는 스텔스 기능과 다양한 무장 옵션을 제공하며 F-35A와 호환되는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어 연합작전에도 유리해 폴란드의 해상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KF-21에는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개발하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KF-21N을 통해 항공모함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고 동아시아 해상 안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KF-21N을 통해 항공모함 도입의 비용을 절감하고 러시아와의 대립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국은 KF-21N을 통해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나토의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폴란드가 KF-21N을 구매하거나 공동 개발에 참여한다면 한국과 폴란드는 함께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운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KF-21N은 한국의 항공모함과 함께 동해와 남해, 서해 등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한국의 해상 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해는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장 큰 지역이기도 하죠. 따라서 동해에서 4톤 항공모함과 함께 KF-21N을 함께 운용하면 한국의 해상 안보를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